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약자이고요. 오늘은 하미남의 돌직구 토론, 요즘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돌직구 같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님 나와주셨는데요. 손님,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2대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 또 하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젊다, 거침없다 이런 거 안 하시네요? 네, 저는 늘 슬로건은 두 가지가 있고요. 예. 전에도 한번 방송 때 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하남, 네. 추민규는 합니다와 두 번째는 젊다, 거침없다. 그래서 추민규다 라는 슬로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열심히 예비 후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젊다, 거침없다. 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릴 거는요. 저는 이제 돌려가는 건 아니까 가는데 보통 예비 후보들께서 출판 기념회라는 걸 많이 해서 어떻게 선거 자금을 좀 마련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게 관행인데 네네. 저희 추민규 예비 후보께서는 책도 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그런 것들도 진행이 없이 지난번에 미니 콘서트인가 또 계획을 했다가 네네. 안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청취자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 꽤 오랜 시간도 아니었고요.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제가 4일날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니 토크 콘서트였죠. 원래는 북 콘서트 같은 개념은 책을 원래는 제가 책 낸 지는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저희 저자는 한 공동 저자였기 때문에 네네네. 한 두세 명이서 같이 했던 교육 입시와 관련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약대, 의대 이런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출판을 했었고요. 그게 워낙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까지 됐었지만 잘 팔려서 다시 재판해서 한번 그걸 가지고 이번 총선 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도 한번 거의 페이지가 아마 320페이지 중에 한 200페이지까지 작성을 했었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좀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냥 그 이야기 이재명 대표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같이 했던 시간의 4년 시간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미니 토크 콘서트 개념으로 해서 영상물을 거의 한번 다큐멘터리 개념으로 45분짜리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45분이요? 네네. 그거 한번 영상을 띄워서 한번 시민들과 좀 더 접촉하고 당원들에게 좀 더 추민규가 진짜 이재명이 진짜 사람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그게 좀 중간에 당 대표께서 좀 사고를 한번 발생하는 바람에 그걸 제가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들은 책을 팔아서 돈을 굴린다라는 표현 그 말도 원래 정치판에서는 원래 늘 수용되는 단어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사람 동원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비 후보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마다 저희들이 여론을 1, 2등 하는 당당한 후보 이런 경우 사람들도 대부분 하남도 그렇죠. 그런 분들도 대부분 출판 기념회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좀 없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사람 세과시를 해서 좀 더 자금도 마련하고 좀 지지율에 있어서 조금 더 세과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고요. 요즘 온라인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평판하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정치인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인원 동원이라든지 좀 주위에서 조금 그런 불편한 모습도 없지는 않았고요.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날씨가 또 영하의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첫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고 발생했던 면이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취소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제가 보도가 나갔었고요. 두 번째는 좀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가까이 스킨십으로 주민들을 좀 만나서 대화로서 한번 나눠볼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취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한 말씀을 하신다. 아까 거침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네네.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개소식 하셨죠? 네네. 개소식이 좀 다른 분들하고 약간
71명한테 초대장을 보냈던. 네네네. 71인의 초대장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여론에 제가 몰매도 많이 맞았고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지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나는 초대장 안 보냈냐? 71인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셨었고요. 일단 왜 71명입니까? 원래 71이라는 숫자 자체를 제가 1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분 정도의 몇 명이 명단을 내 머릿속에 떠오를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더니 네. 딱 71명이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메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켜놓고 녹음을 하면서 한 1분간 초를 재면서 해봤더니 딱 71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70년대 또 새로운 세대 교체도 있기 때문에 70년대 하남의 첫 번째 주자로서 한번 나서고 싶다는 개념의 71인이고요. 71년생은 아니시죠? 네, 아니 71년생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 그럼 딱 맞네요. 그래서 뭐 태어난 걸 71년 10월 24일이었고요. 지금 경남 진주 남강이죠. 초속로에 있는 네. 지금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좀 발돋움했고 나라의 기속이 됐기 때문에 제 본적 주소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사실 요즘 이렇게 나이 가지고 따지는 건 좀 그런데, 네네. 뭐 586이 어떠느니, 네네. 586이 어떠느니, 또 뭐 97세대가 어떠느니, 네네네. 뭐 이래가지고 뭐 세대 간에 뭐 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딱 보시니까 소위 얘기하는 97세대, 네네. 97세대, 90년대 네네. 학번에 네네. 70이시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 586과는 좀 약간 네네네. 좀 있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젊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네, 제가 뭐 민주화 운동을 안 했다 뿐이지 저 또한 뭐 90학번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물결에 좀 많이 휩쓸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그런 약간 노래적인 정서적인 면도 지금도 좋아하고 약간 클래식 음악도 지금도 많이 즐기고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세대적인 변에서 지금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적으로 나이 세대는 가르지 않겠다. 일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좀 검증해서 좀 더 좋은 분을 많이 골라서 좀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세대적인 배경도 배경이지만 일단 젊고요.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운동도 뭐 즐겨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아니죠. 서도에는 말을 안 했구나. 일 잘하는 것은 뭐 하남 시민들 다 알고 있고요. 말을 좀 걸치게 하고 좀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일 잘하는 건 하남 시민이 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네. 아니 저는 좀 그렇게.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알리려고 나오신 게 아니고 네네. 다 알고 계시나요? 좀 싸가지 없다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뭐 자기 할 말 다 한다라고 해서. 하지만 제가 했던 말 중에 주워 담을 말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실수했구나라는 표현은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단지 제 주장이 좀 강하고 할 말은 꼭 하는 건데. 그리고 뭐 고향이 경상도 진주다 보니까 억양이 또 높다 보니까 남들 열마디 할 때는 한마디 했는데도 좀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좀 표현도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공감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격은 못 고치더라고요. 뭐 하남 시민이 다 안다. 뭐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전에 전 도의원 시절에 네네. 여러 가지 일들 뭐 예산도 많이 따주고 네네. 공약이익률 네네. 뭐 이런 것들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교육 쪽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일을 하신 거로 네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네네. 그래도 본인 내세우는 게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하남에서는 교육이 치민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이나 계획을 좀 또 시민들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그래서 뭐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하남 교육방송국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하남시에는 있지만 미사동에는 없는 문화예술 센터 같은 해관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는 좀 많은 편이고요. 첫 번째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학부모 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 연합회 최대인 회장도 계시지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교육청. 하남시 교육청. 하남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죠.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교육지원청 분리.
원래 광주와 하남이 하나가 돼서 조금 많이 불편한 게 많았었죠. 제가 도연할 때 교육위원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도정질을 또 많이 했었고요. 제가 거의 최다 도정질이하고 5분반을 많이 했어. 그중에 5분반은 잘못했다가 제가 좀 그런 면도 없진 않아서. 교육청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뭐 최대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동요해서 많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임태희 뭐 교육관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하나가 돼서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6개 지역이 지금 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만 먼저 섣불리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분리는 꼭 제가 뭐 추후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교육분과 뭐 가서 일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뭐 첫 번째는 문화관광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관광회 가서 좀 더 하남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이 문화예술과 하나가 돼서 그 예를 들면 제가 학교마다 초중고에 문화예술을 학교에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음악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악을 가르친다든지 창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면을 제가 좀 예산을 많이 갖다 줬고 최초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또 시설했던 또 기획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와 예술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육위원회는 별개 교육 분야만 맡아서 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위 같은 경우는 교육을 흡수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과위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학교 예산에도 제가 뭐 문화예술을 얘기하니까 학교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아마 스마트 클라이밍이라고 그래서 클라이밍을 제가 도입을 해서 하나면 6군데가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또 다 했던 거고 뭐 신장구 같은 경우는 방송, 팟캐스트 해가지고 방송국도 제가 또 따로 예산을 줘서 방송국도 지금 최초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우리 학교에서는 신장구가 아마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교육 파트에서 공교육하고 또 사교육에도 오래 있었지만 공교육도 나름 또 학교에서 방과후 특강, 외부 또는 뭐 기간 이렇게 해서 또 수업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소리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던 편이었고요.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거의 고등학교 그리고 뭐 재수생들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약 부분에서 하남시의 교육 방송국 설립, 그렇죠. 노원구에도 방송국 설립이 강남구청처럼 교육방송국. 네네. 교육방송국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때 노원구청에 뭐 교육 전문가들 또는 입시 전문가들 해서 저도 같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기획하고 의논했던 면이 또 과거에 그런 좀 모습도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남구청 또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방송 강의를 하면서 좀 더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려면 방과후 수업은 조금 더 활성화될지 몰라도 공교육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사교육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가정마다 좀 더 부모들이 좀 사교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더 튼튼하지 않을까,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송국을 좀 설립을 해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됐던 방과후 시간이 됐던 남아서 그 부분을 청취함으로써 좀 더 예습과 복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걸 좀 더 재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는 기초적인 부분을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방송국, 교육방송국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 교육방송국이 아마 제가 아마 첫 직구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시에서 뭐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할 건 아니고 국가와 도가 하나가 돼서 목소리 내주고 그걸 추후에 민간에다가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방송국을 청소년 수련가에다가 조금 더 포맷을 좀 늘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시설을 해서 하남에 있는 지역 방송국이라든지 지역 방송 언론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외주라든지 또는 직원들을 또 출장 개념으로 해서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윈윈할 수 있게끔 그럼 경제도 살리고 인력 동원해서 조금 더 그게
돈 부분도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남 사람이 아닌 하남 언론이 아닌 이거는 조금 더 외척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남에다 예산을 도회의 때도 예산을 제가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갖다 줬었는데 예산을 갖다 주면 원래 시에서 채택하는 룰이 따로 있는데도 1순위가 지역을 먼저 하게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도 시가 됐던 교육청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왜냐하면 경기도가 약간 조금 협소하고 약간 좀 작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 교육방송국 건립에서는 좀 더 하남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조금 서로가 교류가 되고 서로가 좀 주고받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민원, 보고는 아니지만 현장 민원이라고 해서 출장 개념으로 찾아가는 민생 해서 제가 면담을 좀 자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타임 이상은 제가, 한 분 이상은 제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주워 담다 보니까 현장의 소리가 뭐 시가 됐던 도가 됐던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대부분 보게 되면 외주에서 다 외부에서 좋은 일만 다 시키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모순적인 거 아니냐라는 게 기업체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흡수해서 지역도 살고 오히려 하남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면이 바로 이런 하남 교육청 일반적으로 교육청 분리도 좋지만 하남 교육방송국 설립이 큰 이슈가 되고 아마 좀 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더는 그런 모습으로 좀 성장할 것 같아서 제가 공약 제1호로 제가 선택을 했었고요. 일단 뭐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여러 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좀 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을 내가 끌어오겠다. 뻥카도 뭐 많이 나왔죠. 뭐 이런 거 뭐 뭘 하겠다, 뭐 외고를 하겠다, 뭐 특목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좀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걸 좀 한번 따져보고 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뭐 주민교 예비후보 얘기는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그 공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되네요. 거기서 덧붙이게 되면 우리 하남시에도 특목고는 원래 전국에 유명한 특목고도 하나가 좀 금단사 쪽에 하나 있고요. 그런 학교도 좀 더 특성화식 개념으로 앞에다가 이엇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엇으로 들어갈지 몰라도 예술 전문학교가 됐던 예술학교로 일반적으로 안양에도 안양예술고가 있고 경기가 됐든 다른 지역에도 꽤 많거든요. 경기예고도 있고요. 경기최고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또 학교 쪽에서는 많이 조금 더 교장선생님이 됐던 실무적으로 선생님들도 원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졸업했던 학생들이 동문들이 그 부분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학교 명칭 바꾸는 것 또한 일륜지 우리 대사의 개념으로 볼 때도 좀 교육 제도가 바뀌는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동문들은요. 자기 이름이 평생 남길 원하지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뀌었을 때 업그레이드 된다는 개념은 좋은데도 괜히 추후에 봤을 때 내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이 나왔다라는 모순적인 면을 많이 잡고 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남의 예술고등학교를 좀 더 다른 명칭을 좀 바꿔서 예술고만큼은 좀 하남이 전국 최고의 미술예술고등학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넌지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과학고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이런 어떤 입시 쪽보다는 예술, 문화예술 이쪽에 시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그 접근해 나가시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교육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교육 쪽은 아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방송국 두 가지를 접목하고 있고요. 미사에 지금 고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가 설립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연도를 좀 더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사후 약방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 말 그대로 병들어 죽고 나서 약을 처방해봤자 사람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학교마다 이게 진짜 일반고로 갈지 공립으로 갈지 아니면 사립으로 갈지 이걸 진짜 특목으로 가져갈지 그 부분은 좀 더 미사 강변 도시에 계신 입주민들이 좀 더 한번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지금 가면 갈수록 숫자가 좀 많이 인구가 저출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2025년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 또한 너무 늦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걸랑요.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싸웠던 이유가 아니 지금 당장 학교를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 학교를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500억이에요. 그건 기본 돈 단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두세 개 지어오면서 그것만 해도 1,500억이에요. 근데 1,500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거는 뻥가루 보기 때문에 그건 내 예산이 아니죠. 들어올 게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학교에 또 들어가야 될 시설 장비가 됐던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은 50억, 30억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감대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지적을 해서 돈을 좀 더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몇백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교에 대한 명칭부분이라든지 학교의 특성화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주워 담았으면 좋겠고 지금 2025년 돼버리면 학교가 오히려 고등학교가 많이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학교의 통합 부분도 어느 정도 그때 되면 얘기가 또 나올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하면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겠지만 학교의 명칭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오히려 이게 소수 정예 학교의 개념으로 갈지 안 그러면 인구수가 진짜 늘어나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짚어가지고 봤을 때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학급을 좀 더 늘려가지고 아예 조금 더 여기에는 뭐 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말도 복합학교도 많이 있었죠.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개념 그리고 뭐 주민들이 와서 수영도 할 수 있는 지하에 그런 걸 개방을 하고 그리고 밤 되면 주차시설도 개방할 수 있는 주차시설 좀 늘리자는 개념도 있었고 복합학교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저희들이 시기상조라는 개념을 봤고요. 하지만 동탄이라든지 이런 경기도에서는 잘 그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면서 또 견학을 많이 했었어요. 김상우 전 시장님 계셨을 때. 하지만 그 부분이 또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대한 반발도 많았었고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죠. 운영을 하고 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거는 나중 문제라고 봐야 돼요. 저는 항상 현실적이기 때문에 학교가 언제 짓는다? 2025년도 이후입니다. 2025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잘 믿질 않아요. 왜 현장에 있어 봤고 제가 직접 뛰어봤기 때문에 도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자리 부분 내 집 앞에 지으면 좋고 멀리 지으면 불편하다는 말 그거는 주민들의 입장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단지에서는 데모하고 있고 몇 단지에서는 또 안 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서로 주민들의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정책이 될 수도 있고 도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은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야만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위치보다는 언제 몇 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냐 이게 제일 그 대신 아까도 말했듯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을 때 좀 안전하게 한 박자 늦더라도 하지만 때와 시기에 맞게끔 지어줘야지 한참 2025년도 뒤에 뭐 완공이 되고 뭐 해봤자 애수는 적어지고 고등학교는 아예 다 비어있고 이런 숫자적인 과학 데이터 부분 또 시교육청이 잘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하니까 학교 하나 지어주겠다.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지어주고 나서 학부모들 어디 가죠? 오히려 서울로 나가고 되고 외부로 가게 되고 전화를 가게 되죠. 이 부모들이 말 그대로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됐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 지나면 어차피 학교가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생기고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사의 강변 도시 주민들이 초창기에 참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도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열정적이었던 젊은 분들이 다 강동이 됐던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 그게 아마 미사 도입할 때 학교 부분을 잘못 시스템을 잘못 도입했던 그때 당시 정치를 했던 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때 당시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이 행정적인 면에서 너무 쉽게 말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화가 나고요. 지금은 학부모들에 대한 목소리를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다 보면 일을 못해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만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들과 또 학부모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 짓고 싶다 했더니 또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데 또 지어달라. 또 그 자리 짓는다고 시와 도가 합의를 봤는데 또 다른 데 또 위치 그 땅 비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욕 들어먹는 건 정치인들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치동 학원 원장 해가지고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학부모들한테 말해요. 아니 서울대 못 가는 점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서울대 보내달라냐. 나 사기꾼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그냥 인서울에 들어오는데 서울대는 안 됩니다. 재수 그냥 구수 10수에도 안 되니까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욕도 많이 들어먹었었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목소리 내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교육 얘기하니까 끝이 없네요. 예, 교육 얘기. 네, 다음에는 교육 얘기 가지고 한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뭐 이건 밤샘 토론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교육 얘기해가지고
예. 네. 뭐 전문가다운 모습을 좀 네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거기 말씀 중에도 보면 이제 중에도 보면 미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하남시 분구될 거잖아요. 분구 100% 됩니다. 네, 분구될 거잖아요. 네네. 뭐 다 아시지만 미사죠? 저는 미사입니다. 그 하남을 하남시을입니다. 하남을 네, 시자를 붙여주십시오. 아, 시자에 하남시을입니다. 하남을 미사 1, 2, 3 덕삼 네, 덕삼까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옮기실 생각은 뭐 아닙니다. 저는 도의원함에서도 미사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고요. 입주할 때부터 제가 입주 초창기 제가 감사까지 했던 뭐 회장, 부회장도 다 있었지만 그때 초기 감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남 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제 고향 경남 진주일지 몰라도 하남의 아들로서 성장했던 것이 바로 미사 강변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위에서 누구 내려온다 뭐 한다 저 능력은 안 되죠. 다 막을 겁니다. 이재명의 진짜 사람 바로 추민규이기 때문에 항상 도정 질의가 끝나도 5분 질의가 끝나면 항상 저를 포옹해주고 항상 잘했다라고 칭찬해줬던 분이 바로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내려오더라도 저한테 뭐 힌트는 주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도 내려온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할 거고요. 하남 미사는 추민규밖에 없습니다. 철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일꾼, 진짜 하남 사람 추민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뭐 철새가 팍팍 내려오더라도 기회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경선의 기회. 단수 추민규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요. 저보다 능력 좋은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지. 경선의 기회만 주십시오. 경선에 가 져본 적이 없고 항상 중간에 사고 생겨가지고 위원장들하고 마찰이 있고 일은 잘했는데도 뭐가 싫었는지 중간에 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억울했는데 그 억울했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불출마하는 바람에 기분이 조금 많이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미사 강변 도시에서 저는 저만의 정치적인 방향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컷오프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네, 뭐 컷오프라는 표현 자체 더 이상은 컷오프는 아니 컷오프 더 이상은 뭐 경선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렇죠. 경선의 기회를 박탈당해. 남들은 뭐 컷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컷오프는- 원래는 뭐 끝까지 제 이름 올라갔다 그러는데 항상 아시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시도의원, 시장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시도의원은 쉽게 말하면 찬밥입니다. 밑에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버리면 밑에 직원이죠. 일반 사무 직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사장이 대표 사장이 너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본사에서 추민규 집어넣어줘 기회 줘 그래도 지점장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래버리면 그냥 경선의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당원들한테 항의도 받았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저는 선당후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계속 지금 그때 아웃되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1년 반, 2년이나 시간을 열심히 행사를 다니면서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뭐 저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얼마 전에도 뭐 기자가 와서 어젠가 엊그제 전화 두 통 왔었어요. 중앙에 있는 기자가. 중도 포기할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도 한 분 있었고요. 어떤 기자는 뭐 지금 여러 당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위에서 내려올 확률이 큰데 다른 당 갈 생각 없냐? 지금 가야 그 자리에서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로지 2014년도 제가 민주당 입당하면서 세월호 터지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가 회상하면서도 그래서 늘 제가 세월호 리본을 늘 가슴에 매기면서 제가 늘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 생각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물러날 곳은 없고요. 심플하잖아요. 네네. 경선의 기회를 달라. 네네. 다른 걸 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 없고. 네네. 나를 뭐 단수 공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내가 저는 돕고 다닙니다. 저는 늘 혼자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남시에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좋겠다. 네. 아마 없을 확률이 한 50% 이상은 있죠.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두 분이나 열심히 뛰고 있고요. 하지만 진짜가 나타났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진짜는 추민규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용어를 써라라고 해서 제가 뭐 오늘부터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진짜 일꾼 추민규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은 노래 가사. 진짜가 나타났다는 얼마 전에 드라마 상황에 끝났던 드라마, 네, 드라마 미니 뭐 아마 시리즈 드라마. 괜찮은데 진짜가. 네, 진짜는 추민규입니다. 진짜 일꾼. 그럼 뭐 이렇게 뭐 직선적으로 말씀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을 텐데. 그렇죠. 뭐 토박이가 있으면 철새가 있는 거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니 저는 뭐 철새의 기준이 뭘까요? 철새의 기준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걸 철새라는 개념을 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하고 뭐 경선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마다 장단점은 있겠죠. 누구는 누구의 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입 가지고는 일을 못하죠. 기본적으로요. 그것도 말 그대로 대선 본선에서 입 노릇했던 것도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어떤 많은 당원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합류해가지고 여러 직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당시 직책을 큰 걸 받았어요. 하지만 쓰질 않습니다. 왜? 당 대표께서 경선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이름을 안 쓰길 원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재명의 뭐뭐 직책을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철새들 개념보다는 늘 제가 개소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후보자께서 오셨길래 철새 뭐뭐 해서 둥질 튼 거 아니냐. 하지만 깔끔하게 제가 뭉개주겠다라고 제가 한번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었는데 어차피 경쟁 후보자들은 다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하남 시민들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남에서 올해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이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도정질이 5분 발언할 때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이라고 외쳤고요.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백제 아들, 하남 아들 하면 추민규라는 걸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셔서 다 알 거예요. 나 목소리도 크고 뭐 생긴 게 좀 뭐 날카롭고 거침없이 생겼다 해서. 목소리께서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그분들의 철새의 개념은 그냥 진짜와 가짜 시민들이 다 분별해 줬으면 좋겠지. 제가 굳이 뭐 그분들을 비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고 경선에서 좀 더 치열하게 서로가 터치풀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진짜와 가짜는 맞잖아요. 그거는 뭐 남을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와 가짜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촬영하다가 노래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한 놈이 오든 둘이 오든 네네. 열이 오든 백이 오든 기회만 나라. 그렇죠.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겠다. 네. 그게 답입니다. 제가 정리를 잘 했나요? 네, 정리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 이게 좀 그러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막 아프죠? 잘리면. 많이 아프죠. 평생 아마 제 머릿속에 그게 남을 거예요. 더 이상 정치를 접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마 많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만약 단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게 되면 움직일 생각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싫다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내 자리에서 그냥 미사에서 끝까지 나고 끝내고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끝내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원도심에 훌륭하신 분들이 경선에서 이기면 그분에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제가 아직 미사에 지금 살아있는데 처음부터 어디가 누굴 도와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하남시 전체에서 아마 경선하면 추민규한테 따라올 사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선만 제발 지켜달라. 네. 아니, 충분히 제가 말을 이해를 했고, 그 진실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 네네네. 뭐 제가 하는 것보다 또 정리 못하신 말씀이라든지, 네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아마 오늘 방송하면서 오늘부터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할 줄 몰라도 저는 계속 하고 싶네요. 진짜니까요. 하남의 더불어민주당 진짜 일꾼은 바로 추민규라는 거예요. 추 한다면 하는 사람. 이재명의 오른팔 바로 이재명의 진짜 사람 추민규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마지막 말로 시민만 보고 당원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거고요. 제가 어디 가 있던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에서 끝까지 제가 투쟁하고 싸울 것을 약속드리고요. 더 이상 제 눈에 많은 철새들 내려와도 저는 함께 더불어 경선에서 깔끔하게 이겨준다는 거 그것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하신 말씀 다 하게 드리니까 뭐. 네네네. 너무 좋네요.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 좀 진솔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다른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할 질문들인데 혹시 경선에서 진다면 경선에서 지면 딴 당을 간다든지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요즘 뭐 신당이 있는데 거기를 기웃된다든지 뭐 안 되니까 고춧가루나 뿌리느니 이런 거보단 화끈하게
경선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한번 나가보겠다는 말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이든 여러분들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네.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예,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저 하미남 TV였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